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투자를 할 때 그 누구도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대응이 있다면 위기를 넘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도 배트맨 3부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에 맞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팅창으로도 다양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박동기 파트너입니다. 참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어제 그저께 CPI 발표가 잘 나오면서 좀 기대가 컸습니다만 또 파월 의장의 생각은 달랐죠.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녹록한 그런 장세가 올 것 같지 않다. 약간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나오는 지금 노란 톡방에서 이런 이제 9시부터 뭐 3시 반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이제 장중 실시간 시황, 뭐 종목 분석, 섹터 분석, 장중에 또 주도주 분석,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공개 추천주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점검, 다양한 얘기들을 말 그대로 다양한 이제 섹터, 종목 시황이 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아래 보이시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실시간으로 많은 얘기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빅 이벤트가 많았죠. 이 CPI 그리고 FOMC라는 두 가지 빅 이벤트를 모두 소화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 시장은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좀 움츠러든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흐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면서 다소 이제 또 실망스러운 매물, 자 실망 매물까지 나오면서 그랬죠.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제 결국 마감이 되었는데요. 예. 뭐 어떤 기사에서는 오던 산타를 파월이 쫓아보냈다.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번에 지금 CPI가 잘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좀 기대 반, 또 어찌 보면 우려 반. 이 우려는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죠. 예.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2%인데 7%, 7.1%는 아직도 높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연준이 시장과 전쟁을 하다시피 아주 독한 멘트로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주가 상승할수록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수를 시장을 억누르기 위한 멘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사실은 이 멘트가 이제 얼마나 누그러졌을까. 또 CPI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발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뭐 그 파월 의장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랐죠. 예, 그만큼 지금 여전히 높다라는 거하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지금 조절에 들어갔지만 4번 연속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0.5%로 낮췄죠.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은 또 최종 종착역은 또 높였어요. 5%에서 5.25%로 또 높여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게 이제 너무나 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게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을 좀 가졌다, 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높은 금리에 이제 4%를 넘어선 이제 5%에 육박하는 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제 후폭풍, 또 기업의 이제 기업 실적, 물론 경기 침체는 연착륙과 경착륙의 중간 정도점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은 많지만, 완전히 경착륙으로 그냥 갈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금리를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기업 실적이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뭐 단순하게 지금 뭐 터널 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논란을 떠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경기적인 부분,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한 또 후폭풍적인 측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시장보다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자, 이런 복잡한 이제 그 시황 부분을 앞으로 제가 공개 방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란톡방에서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자, 시황 부분도 어떤 한쪽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런 그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 시장 투자자들의 김칫국을 엎어버린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 이후의 시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만나볼게요. 노랑풍선 보내주셨고요. 1050원에 비중이 29%라고 하시네요. 여행 관련주죠. 이 노랑풍선이 오늘은 1%대 내리면서 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11월 초반에 5,670원까지 밀려났었다가 다시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12월 들어서 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노랑풍선이 2023년 벌써 설 연휴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노랑풍선에 대해서 진단 받아볼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중국 쪽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네. 지금 이제 여행업계까지,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고 나서 회복 속도가 위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업체들 중에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카지노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의외네요. 예. 의외가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원래 네. 예, 그 가장 많이 먼저 찾고 풀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여행 관련주가 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의 수준에 현재 카지노가 한 50% 정도 회복이 됐다 그래요. 예. 50% 이제 조금 한두 달 전에 제가 통계를 봤으니까 50% 조금 더 회복이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항공 쪽이에요.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게 최근에 제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는 게 한 그렇죠. 코로나 직전에 한 30%, 40%. 여행업계는 회복 속도가 제일 느려요. 10%에 20%.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이거 실제 회복 속도나 이런 걸 통계치를 보면은 여행 쪽이 그렇게 빨리 안 올라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노랑풍선은 보니까 이게 지금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관리 종목으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언뜻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매출 규모가 일정 부분에 몇 년 이상 못 올라오면서 50억인가요? 못 올라오면은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업계 내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렵고 후발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차트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요번에 조금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주저앉고 이런 이제 121선에서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인데 주봉 흐름으로 좀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직전에 이게 이제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를 거의 막 한 70~80% 그냥 벗어나는 수준 돼야 후발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지금 관리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자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이렇게 대상에서 좀 회피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섹터 내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 종목이 아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주식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테마주, 장대 양봉에서 따라가가지고 3일 이상 들고 있지 말자. 또 저가주, 또 관리 종목 이렇게 딱지 붙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잠깐 들어가가지고 그 임팩트로 지금 먹고 나와야지 그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단타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 이제 안 올라간다고 계속 고점에서 장대 양봉에서 붙들고 있으면 계속 흘러내리고 빠지고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자발적 장기 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량주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기나 이런 거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3년만 버티면은 본전 다시 오게 돼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 올지 본전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1,500원에 들어가셔서 거의 이 자리쯤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금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고, 또 아니면은 이 종목도 지금도 이렇게 물론 이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 이거 못지않게 또 빠진 종목들도 꽤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종목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앞으로 저것도 들고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렇게 종목 진단 받을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들고 가야 8,000원, 9,000원 글쎄요.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올 확률이 있을까? 6개월 이후에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그 정도까지 들고 갈 자신이 없으시면은 조금 많이 빠져 있지만 3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종목 교체도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랑풍선에 대해서는 포트 교체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YTN 보내주셨고요. 7,280원에 비중은 12%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YTN 오늘은 4%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5,4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YTN이 9월, 10월, 11월 들어서는 좀 들썩거려줬었는데 12월에 다시 숨고르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담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YTN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참 이런 종목들도 참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이슈가 나와서 어떤 모멘텀 가지고 고점에서 따라 붙었는데 네. 이게 안 올라오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테마주 이제 매매할 때 분명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 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자꾸만 이제 잘 나갔던 때가 생각이 나니까 한 번 더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또 빠지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네. 이제 이런 흐름이 돼버리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이제 YTN이 지금 이렇게 2번 정도 급등이 나왔죠. 한 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또 반토막 내놓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전고점 주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잠잠하게 거래량까지도 없고 시장으로부터 잊혀진 예전의 거래량 수준으로 찾아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하나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YTN 민영화 건이 뭐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지금 언제 어떻게 또 뉴스가 또 올라올지 그 기약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질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반등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지금 지금 그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패턴에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7,500원 이상은 못 올라간다. 최대 상승 목표치가 7,500원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패턴은. 그런데 이까지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큰 폭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은 이제 다 줄었기 때문에 이제 급한 매도세는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재료가 안 나오면은 계속 이런 형태로 찔끔찔끔해서 지금 흘러내릴 거예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은 뭐 들고 있는 사람은 더 괴롭겠지만 저같이 또 진단하는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저점이 된다. 이게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언제 민영화 얘기가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두 번을 쏘갔기 때문에 또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민영화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냥 단순 모멘텀이지 실질적으로 민영화 된다라고 해서 어떤 뭐 크게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물론 민영화 되면은 어떤 이제 경쟁에 노출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대가 뭐 분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뭐 2배, 3배 오를 수 있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런 것들은 무리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이제 워낙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한 5,000원 선 살짝 깼다가 저점을 지금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인 반등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YTN의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효성 TNC. 효성 TNC. 36만 9천 원에 20%입니다. 네, 36만 9천 원에 비중 20%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스판덱스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효성 TNC. 예. 25만 원 선을 딛고 지금 차근차근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제 샀어요, 어제.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그런데 조금 빠졌네요. 네, 오늘은 이제 한 1.76% 내리면서 3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예.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앞으로 좀 장래가 어떤지. 네. 그럼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이건 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두고 봐도 좋은 종목일지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효성 TNC를 예. 들어가셨네요. 그죠? 예. 네. 주식 경력이 좀 오래 되셨죠? 예. 얼마 정도 주식 투자 경력이 얼마 정도 되세요? 그럼 한 2년 됩니다. 2년 정도? 예.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경력에 이제 효성 TNC라는 종목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이 네. 종목을 선정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다른 건 뭐 단타 쳐보 하나 보내보고 예. 그래 조금 이 장래성에 있는 거 기다리려고 샀어요. 그렇게요. 예. 제가 이제 요 TV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우리 그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효성 TNC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예. 요 종목 이제 저도 지금 우리 이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같이 지금 요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혹시 제 방송에서 이 효성 TNC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별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고. 이거는 뭐 상담한데도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 듣지는 못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효성 TNC에 대해서는 TV 방송을 통해서도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박동수. 네네.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죠? 예. 네. 그러시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 단기적으로 오늘 조금 빠지고 시황이 안 좋으면은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중기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가격대도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시긴 했는데 뭐 아주 뭐 전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대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런 가격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중기로 보유를 해보자.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효성 TNC하고 전반적으로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주요 그 석유화학 업종이 3분기 실적이 완전히 쇼크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그냥 그 바닥권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떤 거는 지금 마이너스 80%까지 나올 정도로 대부분이 다 쇼크 수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 코로나 때문에 섬유, 석유화학 이쪽은 세계에서 제일 시장이 중국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도시 봉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시황이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정치적 전환을 하면서 석유화학 시황도 이제 3분기가 저점이다. 이게 지금 거의 좀 공감대가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거기에다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지금 한 2년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스판덱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인 세계 뭐 1위 업체에 가까운 그런 그 회사 중에 또 하나고 다른 뭐 친환경 섬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재들도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황 때문에 제가 목표 가격은 전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중기 보유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LG 생활건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 정도 그 경력에 두 종목 이렇게 딱 선정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어쨌든 종목 보시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거 딱 정해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종목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드린 대응 전략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넥스턴 바이오인데 네. 이게 보도가 날라나 되게 자꾸 빠져 선생. 네, 너무 내려서 속상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0%. 네, 비중 10%시고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300원.
2,300원에 비중 10%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회사로 이제 리튬 2차 전지 관련주인 EV 첨단 소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월에 신저가인 1,725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좀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오늘도 1,9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내려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얼마나 갈 것이며 혹시 네. 상장 폐지는 안 될까?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인지까지도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우려에 자꾸 대해서 떨어지니까. 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어떤 모르는 리스크가 있나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넥스턴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를 지금 사셨는데, 조금 전에 이게 상장 폐지되지 않느냐, 이거 그 질문하셨죠, 그죠? 예, 하도 빠져서. 하도 빠져서 지금 그 상장 폐지 혹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 종목이 지금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은데 자 그런 생각이 이제 언뜻 들기도 합니다. 계속 빠지기도 하고 주가도 또 이렇게 뭐 고가 우량주 쪽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왜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에서 꼭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족하니까 그렇지 뭐. 자금력 때문에? 아니 예.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런 차원보다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넥스턴 바이오 이제 요 종목은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뭐 집중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지금 해보지 않은 종목인데, 이 바이오가 붙어가지고,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가 보니까, 글쎄, 이제 바이오 업종보다는 좀 이제 정밀 기계 이쪽 업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은 이제 거의 관심권에 두고 있지 않는 종목이어서 집중적인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주봉 흐름을 한번 보죠. 주봉 흐름을 보면은 아마도 이 종목이 이제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가격도 싸고 해서 아마 이제 큰 분석 없이 아마 이렇게 그런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오르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주식을 2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전문가 생활만 지금 17년, 18년을 해오면서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상담들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 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 싸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겠지라고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싼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항상 눈길이 먼저 가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또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물론 이번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적이나 이게 부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조금 올라오면은 또 밀리고 올라오면은 또 밀리고 이런 자리도 주봉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은 전부 다 팔고 나가려고 전부 다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전부 다 우리가 매물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 바닥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5일선이나 21선이나 우상향 하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이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런 패턴이에요. 또 조금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물론 장이 완전히 여기서 막 돌아서 가지고 뭐 2,500하고 뭐 2,700하고 이런 장이 되면은 조금 더 올라오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장에서는 못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가능하면 조금 손실이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낼 확률도 높고 지금 얘기하신 혹시라도 뭐 상장 폐지까지는 바로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건 내년 3월 달하고 4월 달에 나와요. 연간 결산 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때는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당장은 아니지만 이 종목 들고 수익 내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조금 손실 감안하고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만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 보내주셨네요. 8,800원에 비중이 5%라고 하십니다.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8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12% 넘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8,83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5거래를 연속해서 대량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인데 어떤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진원생명과학 지난주부터 해서 배트맨에서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네. 그래서 종목이고. 옅은 미소를 딱 띄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셨나 아닌가 이제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원래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금 미국 아멕스 제약 섹터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제약 바이오가 잘 나가는데 국내는 바이오가 아직까지도 저점에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제 고가 우량주, 기술력이 있는 종목, 파이프라인이 좋은 종목, 회사가 탄탄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항상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워낙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 종목들, 개별 종목 쪽으로, 자, 이런 종목 쪽으로 저도 이제 눈을 조금 돌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주부터 해서 중소형주로 이제 한두 종목씩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진원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아마 8,800원이면은 아마 어제 오늘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조금 1차적으로 가격이 뭐 다소 높다 하더라도 이제 빠진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뭐 내심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가격은 뭐 훨씬 더 높긴 한데요. 어쨌든 뭐 시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자,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백신 개발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뭐 어떤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돼지열병이나 뭐 동물 관련되는 뭐 전염병 나온다든지 또 기타 뭐 다양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행성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항상 백신 개발을 추진했다가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게 또 진원생명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회사를 지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VGXI라는 자회사가 하나가 있죠. 자,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하면은 플라스미드 DNA라는 유전자 치료제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 쪽,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 청소를 해서, 그 캐파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2위 또는 3위권에 지금 들어가는 수준까지 캐파는 늘려놨는데 수주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VGXI라는 자회사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지금 너무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00원대 초반부터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 중기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눌림목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비중을 눌림목에서 한 10% 내외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자, 목표 가격은 추후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얼마까지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워낙 뭐 또 올리면은
제가 뭐 하여튼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만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급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눌림목에서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목표 가격은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10%요. 17,000원의 비중 10%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실 여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꽤 컸었는데 생각만큼 시세를 주지 않아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17,000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2,800원에 거래 마친 상황이네요. 그래도 예. 이제 롯데 관광개발 흐름을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 11월, 12월 들어서 우상향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진짜 1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뭐야. 네,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예. 답답하셨던 만큼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좀 속 시원하게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롯데 관광개발 지금 들고 계신데 보니까 조금 한 뭐 1년 가까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예. 제일 고민이 뭐예요? 그냥 앞으로 이제 본전까지 올 때까지 한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고 갈 수, 뭐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들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한 13,000원까지 와가지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냥 매도를 하려고요. 하고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 너무 뭐 지루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 예. 관광개발은 일단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잡고요. 예. 15,000원 선 정도 잡고 또는 이제 15,000원에서 17,000원 선까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롯데 관광개발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텐데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혼자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만 이렇게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확실한 뭐 멘토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런 종목들로 교체할 수 있지만 롯데 관광개발 정도 되면은 적어도 15,000원에서 또 17,000원 선 비슷하게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13,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그 좀 시황도 불안하고 좀 빠질 것 같죠. 13,000원을 도저히 지금 뭐 돌파를 못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자꾸만 드시고 할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 관광개발 하면은 이제 제주 드림타워, 이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트하고 카지노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 중국이 특히나 그 문을 열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도 아마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올 3분기쯤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매출이 리조트도 그렇고 그 카지노 쪽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그냥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제주도는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쪽도 굉장히 아마 활성화가 될 거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차트 흐름을 지금 보면은 13,000원에서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꽤 많이 들어오고 지금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면은 요 자리가 지금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연기금은 중기 투자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보험이라든지 투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양호하다. 외국인들 지금 팔고 있지만은 주가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기관이 파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술적인 흐름상 상승 후에 행보 조정이면은 추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최소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고 가고, 여기서 17,000원까지 보유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요 자리에서 15,000원 이상에서 고민을 해보되, 지금은 이게 뭐 단타로 들어간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금 시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손절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15,000원, 최소한 15,000원까지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5,000원 선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이 해안과 함께 하시면서 좀 든든하게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상세히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알테오젠요. 알테오젠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67,000원이고요. 30%고요. 67,000원의 비중 30%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8,950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지금 67,000원 좀 높은 가격에 계시네요. 네. 네, 이 매수해서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오래되셨어요? 몇 년 됐어요. 네. 네. 제가 차트 보니까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8월 달만 하더라도 한 65,000원 선까지 좀 올라줬었는데 67,000원이 매수 가격이셔서 좀 털어내지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 전에 네. 9만 몇천 원에 샀는데 추가 네. 매수해가지고 줄여놓은 거예요. 예,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단가가 67,000원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빠져서 3만 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 선까지 올 수 있나? 매수 그렇게.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네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동희 파트너님 또 이 바이오 쪽 굉장히 잘 보시니까요. 꼼꼼하게 진단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테오젠 제가 그 TV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노란톡방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제일 먼저 또는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요? 전혀요? 없어요. 혹시 저도 처음 보세요? 아니요, 자주 뵀는데요. TV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고. 네. 예, 그러시면은 밑에 지금 우리 노란 톡방 나오죠, 그죠? 예,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테오젠 얘기도 지금 가끔씩 해드리니까 이걸 만약에 물론 뭐 제가 목표 가격 정해서 가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시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지금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지금 어떻게 그 시황이 흘러갈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얼마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시황만 조금 받쳐주면은 알테오젠 같은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검증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기관 선호주 또는 외국인 선호주로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황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제일 먼저 만지고 건드리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못 올라오는 것은 이 회사가 나빠서도 아니고 회사가 뭔가 지금 뭐 임상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바이오 섹터 그리고 코스닥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지금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뭐 새로운 이슈나 뉴스가 나오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이제 LT오젠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제가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 흐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워낙 지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예전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주봉 흐름을, 큰 흐름을 한번 보죠. 67,000원대면은 사실 이제 요 정도 수준인데요. 자, 이때만 해도 사실은 워낙 알테오젠이 지금 잘 나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대충 다 빠지지 않았나 하고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원래 시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7만 원 선 전후 정도까지는 제가 시간적으로 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모르겠지만 요 종목은 끝까지 들고 버티고 물고 늘어지면은 7만 원 선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지금 시황이 좋든 안 좋든 저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황하고 이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분석이 전제가 돼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또 바이오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흔들리지 말고, 물론 이제 워낙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 당분간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겠는데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종목은 아니고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잊어버리고 자, 보유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종목이다. 이 종목 못 가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 다른 거 다 못 갑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를 하고 앞으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나 또 다른 그 전문가들이나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알테오젠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고요. 이 7만 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드렸으니까 기운 내시고 잘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들썩이면서 관련주들이 상당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3,114원이고요. 비중이 68%로 좀 많은 편이시네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 꾸준히 대세 하락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지금 살아나려면은 네. 이제 코스닥 대세 상승, 바이오 대세 상승, 이게 두 개가 엔드로 그냥 같이 맞아야 돼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간에 만에 그 파월 의장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종목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물론 뭐 중간에 어떤 얘기나 나오면은 잠깐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흐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워낙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종목도 글쎄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비마약성 진통제 그거 가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한번 올렸다가 또 빠지고 올렸다 또 빠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냥 거의 그냥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지금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되 가능하면 이런 종목들 제약 바이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하시면 안 돼요. 근거가 있는 종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21선 회복하면은 조금 더 어느 정도 또 올라올 테고 무조건 그냥 또 이렇게 중간에 장대 양봉 나오면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어떤 주도적으로 본전 3,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런 종목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아니면 더 다양한 투자 팁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